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고질라 대 콩의 짤막한 예고편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홍보도 좋지만 이러다가 3월 25일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영화 한 편을 다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my, 물론 이건 반 농담으로 한 말이고, 영화 고질라 대 콩의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52분이나 되는 만큼 얼마나 많은 볼거리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고질라 대 콩의 원작 영화 킹콩 대 고질라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화로워 보이는 지구, 하지만 실상은 이상기후로 인해 북극은 급속도로 녹고 있었죠. 이 현상을 눈여겨보던 국제기구 유엔은 원인 조사를 위해 저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핵 잠수함 시오크호를 북극으로 급파하는데요. 시오크호가 원인 지점에 다다르자 수온이 무려 68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북극해에 그런 난류가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었던 로버트 함장은 이 일의 심각성을 직감하곤 긴급 잠수를 실시하죠.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보이는 이 물체는 푸른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본 박사 한 명은 마치 체른코프 광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체른코프 현상은 쉽게 말해 방사능이 푸른 빛을 띠는 현상으로, 이 빛은 보통 원자로나 원자로 사용 후 연료 저장 수조같이 방사능이 높은 곳에서 나타났죠. 실제로 그 물체 주변에는 방사능이 감지되었고, 신중하게 접근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빙산이 무너지면서 잠수함은 심한 손상을 입고야 마는데요. 본부에 SOS 신호를 보내보지만 이미 잠수함 곳곳에 물이 새고 있어 그들이 살아남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후에 구조대가 출동하지만 구조대가 목격한 건 잠수함의 흔적 대신 빙산을 부수고 나온 고질라의 모습이었죠. 또한 고질라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전국의 자위대가 동원됩니다. 하지만 소련의 북극기지도 무자비하게 파괴한 고질라를 그들이 어떻게 쓰러뜨릴지는 미지수였죠. 한편 퍼시픽 제약의 책임자인 타코는 자회사 TV 프로그램이 5%라는 부진한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키노 박사에게 8호 섬에 거대한 마신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고, 타코는 만약 마신을 데려오면 회사 인지도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희망하죠. 퍼시픽 제약이 스폰서로 있는 방송국 직원 사쿠라이 오사무와 후루에 킨사부로는 세상에 거대한 괴물이 어디 있냐며 그에게 따지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는 타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8호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소문처럼 외부인에 대해 까칠했고, 둘은 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비장의 카드인 담배를 선물하는데요. 담배에 홀딱 반한 족장은 둘을 섬에 머물도록 허락하죠. 그러나 마신에게 잡아먹혀도 책임 없다는 족장의 말에 둘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천둥이 치기 시작하면 진행되는 원주민들의 의식과 마신의 울음소리는 무서웠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신이 등장하지 않자 둘은 반포기 상태에 접어들게 되죠. 그날 밤 방심하던 사이 거대 문어가 마을을 습격하고 드디어 킹콩의 모습을 드러내 문어를 혼내줍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콩스퀄 아일랜드에서 징어 먹방신으로 오마주되었죠. 아무튼 문어를 물리친 킹콩은 수면 성분이 있는 딸기 주스를 마시면서 깊게 잠이 듭니다. 다음날 사쿠라이와 후루에는 거대한 뗏목에 킹콩을 실어 일본으로 향하고, 이 소식을 들은 타코는 이제 센트럴 제약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에 그들을 직접 마중에 나서죠. 또한 이 소식을 접한 전문가 아놀드 존슨은 두 괴수를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Godzilla has a brain about this size. He is sheer brute force. While Kong is a thinking animal. His brain is considerably larger. About 10 times the size of this gorilla's skull. 정말 전문가가 맞는 건지는 의심이 들 정도네요. Well, I know the atom bomb is being considered, but that would be more destructive than the creature itself. 확실한 건 안 그래도 고질라 때문에 머리 아픈 일본이 킹콩까지 일본에 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입항 금지 공문을 보내며
킹콩을 8호섬에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지만 때마침 킹콩이 깨어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사쿠라이는 킹콩을 없애려고 미리 설치해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지만 킹콩은 그 폭발에도 멀쩡했고 의식의 흐름대로 움직이다가 고질라와 마주치게 됩니다. 방사열선으로 헬기를 처리하는 고질라에 킹콩은 잠시 당황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고질라에게 거대한 바위를 던지죠. 하지만 고질라의 방사열선을 직접 맞아보자 킹콩은 자신의 공격이 얼마나 허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화염 방사기와 싸우는 기분에 킹콩은 슈퍼 백스텝과 함께 머리를 긁적이며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행님을 시전하죠. 첫 번째 싸움은 킹콩이 패배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두 괴수를 따로 상대해야 하는 이 상황을 반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질라가 지나는 길목에 함정과 폭탄을 설치해 두었지만 정통으로 맞아도 고질라는 아무렇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질라가 전기줄을 피하는 게 목격되면서 이번에는 100만 볼트가 흐르는 고압 송전탑들을 세워 고질라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작전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이 계획은 고질라에게 통하면서 도쿄 진입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킹콩에게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고압 송전탑이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기로부터 힘을 얻는 것 같았죠. 결국 도쿄는 간단하게 뚫리고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와중에 콩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손에 움켜쥐면서 진압작전에 제약이 걸리게 되는데요. 사실 킹콩이 잡고 있던 그 여성은 사쿠라이의 여동생 후미코였기에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콩을 잠재웠던 딸기 주스를 떠올리게 되고 자위대와 함께 마치 폭탄을 만들어 킹콩을 기절시키는데 성공하죠. 원래는 원자폭탄으로 이 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The atomic bomb is out of the question. Our only chance is somehow to bring them together. Kong versus Godzilla. We are lucky. Both will die. Both will die? 인간들은 강철보다 튼튼한 줄로 킹콩을 풍선에 엮어 고질라가 있는 후지산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후지산 중턱에서 2차전이 시작되죠. 킹콩은 고질라의 무서움을 이미 맛봤기에 은폐언폐를 하고 있다가 고질라의 뒤를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능적 플레이에도 콩은 고질라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고질라의 드롭킥에 밀려 굴렁쇠가 되고 말죠. 고질라의 연이은 꼬리 공격에 이제 승패가 결정되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면서 콩을 강타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토르가 돼버린 킹콩은 전력을 다해 고질라를 밀어붙이죠. 편식하는 고질라를 위해 친절하게 채소를 먹여주는 스윗콩. 하지만 고질라가 그 친절을 뱉어내자 콩은 화가 나서 그를 업어치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강력한 육탄전이 계속되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고 나중에는 스지오카현에 위치한 아타미성까지 파괴되죠. 그러다 둘은 결국 바다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여파로 한바탕 지진이 난 뒤 바다 위로 다시 솟아오른 건 킹콩뿐이었고 킹콩은 유유히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면서 킹콩 대 고질라 이벤트는 일단락하게 됩니다. 아직 애덤 윙가드 감독의 고질라 대 콩이 개봉하진 않았지만 이번 영화에서 과거작들에 대해 상당 부분이 오마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뗏목에 콩을 묶어 이동하는 건 대형 선박에 사슬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풍선에 묶어 헬기로 이동하는 건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파워를 쓰는 건 스톤브레이커로...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원작 영화라고 해도 킹콩이 갑자기 번개의 힘을 쓴다는 설정은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는 영화 초기 기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1933년 오리지널 킹콩 영화의 특수효과 담당자였던 윌리스 오브라이언의 기획 아닌 킹콩 대 프랑켄슈타인에서 출발했죠. 그가 처음에 구상한 내용은 동물들의 사체가 결합된 형태의 프랑켄슈타인과 킹콩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호사는 킹콩의 상대로는 고질라가 더 알맞다고 생각해 각본을 전면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흡수하면 강해지는 프랑켄슈타인의 설정이 킹콩에게 적용된 것이었죠. 아무튼 원작에서는 콩과 고질라가 한 번씩 지면서 무승부처럼 막을 내렸는데 몬스터버스 시리즈에선 댄서키 콩과
갱스터 고질라가 협공해서 메카 고질라를 물리칠지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메카 고질라와 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와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